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관리론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내3 안전보건 교육 파트부터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교육은 따로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부 다가 거의 별표 3개짜리 내용이고요. 시기까지 굉장히 출제가 잘 되는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스스로 한번 들어서 정리가 잘 안 되신다면 강의를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핵심 내용 암기하고 넘어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안전보건 교육 중에서 1.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입니다. 그죠? 직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어떤 직무에 있는 사람들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받아야 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게 법에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중요하게 되겠죠. 그죠? 자, 다음 각 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진기에 선임된 후, 선임이라는 건 이제 안전관리자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나 법으로 선임이 필요한 사람을 선임했을 때는 노동부에 신고를 하죠. 그게 선임 신고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임을 하고요. 괄호하겠습니다. 3개월이 됩니다. 보건관리자가 의사일 때는 1년이죠. 그죠?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선임되고 3개월 이내에 신규 교육을 받습니다. 신규 교육을 이수한 후에 얼마마다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역시나 3개월 사이입니다. 그죠? 보수 교육을 받도록 돼 있어요. 선임되고 3개월 이내에 신규 교육 받습니다. 자, 그리고 신규 교육 받고 2년이 되는 날 기준으로 전후로 3개월 사이에 보수 교육 받게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직무 교육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누군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부장님, 공장장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죠. 자,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입니다. 자, 그 다음 보건관리자. 요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는 이게 우리가 대행할 수 있잖아요. 재예방 전문 지도기관에서 지도 업무 수행하는 사람, 대행하는 업무를 맡는 사람도 역시나 직무교육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요, 현재 직무교육 대상이 이렇게밖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3명이나 4명을 적으셔야 한다면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지만 뒤에 넘어가면은 직무교육에 우리 담당자 있죠. 안전보건관리 담당자하고 또 포함되었거든요. 자, 그래서 그때는 이제 직무교육 시간을 기준으로 하자면 더 늘어난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별표 3개입니다.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인데요. 자, 요건 뭐냐면 사업 내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업장 내에서 실시해야 되는 안전보건 교육이다. 이게 명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업주가 사업 내에서 실시해야 되는 안전보건 교육의 종류를 적으라 또는 시간을 적으라 하면 여기에 해당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 법정 교육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업 내 안전보건 교육의 첫 번째는 종류 아셔야 돼요. 그죠? 두 번째는 교육의 시간을 아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교육의 종류별, 교육의 내용. 요 3가지가 다 별표 3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업 내에서 받아야 되는 안전보건 교육의 종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요거 순서를 바꿔서 볼게요. 신규 입사했다, 그죠? 입사했을 때 받는 게 뭐냐면 채용 시의 교육이 되겠습니다. 자, 입사해서 일하다가요, 내가 계속 같은 일을 합니다. 하다가 내가 하는 일이 A에서 B로 바뀌어요. 하는 일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하는 일에 대한 교육받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작업 내용 변경 시의 교육이 되겠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이제 같은 일을 계속 한다, 그죠? 이때 한 번만 받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정기적으로 안전교육 받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정기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교육을 계속 받다가 법에서 정한 특별히 위험한 작업이에요. 법에서 정해놨습니다. 이 위험한 작업에 종사할 때 받는 교육이 뭐냐면 특별교육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4가지 교육 말고도요. 건설업에서 건설 일용직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에서 실시해야 되는 안전보건 교육의 종류를 5가지 적으시오 한다면 첫 번째는 채용시 교육, 두 번째는 작업 내용 변경시 교육, 세 번째는 정기 교육, 네 번째 위험 작업할 때 특별 교육, 그죠? 다섯 번째는 건설 일용 근로자 대상으로 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 이렇게 사업 내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 교육의 종류가 5가지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각각의 교육에 대해서 좀 상세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시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채용시 교육부터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처음 채용했는 신규 채용자 대상이다, 그죠? 신규 채용자를 대상으로 받는 교육인데요. 요거는 일용 근로자가 있고 일용 근로자 제외가 있습니다. 자, 일용 근로자는 하루씩 일하잖아요. 여러 시간 일하면 언제, 그죠? 교육받으면 언제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일용 근로자는 1시간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일용 근로자를 제외하면요. 첫날 하루 종일 이렇게 적어두세요. 첫날 하루 종일 파란색이나 이렇게 적어두시면 되겠죠. 하루 근무 시간 8시간 이상입니다. 그래서 첫날에 입사했는데요. 뭐 아는 게 있어야지 일을 하죠. 첫날 하루 종일 교육받자 8시간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요. 요거 갈게요. 채용시 교육처럼 위험 작업이라고 했죠. 이 일을 처음 할 때, 이 일을 할 때 받는데요. 특별히 위험해서 받아요. 그래서 특별교육은 채용시의 2배다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용직은 아까 채용시 1시간 이상이었죠? 2시간 이상 받습니다. 일용직을 제외하면 8시간 이상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일용직을 제외한 근로자는 16시간 이상을 받아요.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받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최초로 작업에 종사하기 전에 4시간 이상을 받아요. 자, 이제 12시간이 남았습니다. 그죠? 요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실시해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3개월이니까 분할하여 실시해도 되니까요. 작업하기 전에 4시간 받고 남았는 12시간은 3개월로 분할하면 4, 3, 12죠. 그래서 3개월로 분할하여 실시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단기간 작업. 일용직은 아니지만 일용직처럼 짧게 작업합니다. 간헐 작업. 했다가 안 했다가 합니다. 그죠? 한번 했다가 또 쉬었다가 또 해요. 이거는 일용직처럼 2시간 이상 받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꼭 시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요게 추가가 되었는데요. 타워 크레인 신호 업무에 종사해요. 타워 크레인 신호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 근로자다. 그죠? 그래서 요 타워 크레인 신호 작업은 16시간이 아니라 절반인 8시간 이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채용시는 일용 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직을 제외하면 첫날 하루 종일 8시간 이상입니다. 특별교육은 이 일을 할 때 받는데 특별히 위험하기 때문에 2배 더 받는다. 시간이 길다. 그죠? 일용직은 2시간 이상이고요. 일용직을 제외하면 8시간의 2배니까 16시간 이상입니다. 근데 최초로 작업하기 전에 4시간 받고요. 12시간 남았잖아요. 3개월 이내 분할해서 실시하면 됩니다. 하지만 단기, 짧게 일하거나 간헐, 했다가 안 했거나 안 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는 일용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일용 근로자처럼 2시간 이상 받습니다. 자, 타워 크레인의 신호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 근로자는 일용 근로자지만 타워 크레인 신호 작업에서 최근 들어 사고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6시간의 절반인 하루 종일 8시간 이상 받는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업 내용 변경시 교육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회사 근무를 해요. 근데 하는 일만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용직은 채용시나 작업 내용 변경시가 큰 의미가 없잖아요. 1시간 이상입니다. 일용직을 제외하면 채용시 교육은 하루 종일 8시간 받았죠. 근데 일에 대한 것만 받다 보니까 일용직의 2배입니다. 그죠? 2시간 이상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은 1시간 이상, 일용직을 제외하면 2시간 이상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기교육이죠.
자, 요 정기교육은 근로자가 있고요. 요 근로자입니다. 관리 감독자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관리 감독자는 1년입니다. 16시간 이상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기교육은 근로자 대상이 있고 관리 감독자 대상이 있는데 관리 감독자는 1년에 16시간 이상 받습니다. 근로자는 사무직이 있어요. 사무직 외가 있습니다. 일단 나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무직이라면 분기에 3달에 3시간 이상 받잖아요. 하지만 적으실 때는 매 분기 3시간 이상, 한 달에 1시간 꼴입니다. 그죠? 근데 사무직 외잖아요. 분기에 6시간 이상, 2배를 더 받아야 돼요. 근데 사무직은 아니지만 판매직, 물건을 판매하거나 옷을 판매해요. 이거는 이제 현장직보다는 덜 위험하죠. 그래서 사무직하고 똑같이 분기에 3시간 이상 받습니다. 자, 그럼 요거 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기교육은 관리감독자와 근로자 대상이 있는데요. 관리감독자는 1년에 16시간 이상을 받아요. 근로자는 사무직하고 사무직 외로 구분합니다. 사무직은 분기에 3시간 이상이고요. 사무직 외는 분기에 6시간 이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사무직이 아니지만 판매직은 사무직처럼 분기에 3시간 이상을 받는다. 그죠?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건설업에서 일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입니다. 4시간이에요. 이상 없습니다. 그죠? 아니죠? 4시간만 받도록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시간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볼게요. 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이죠. 그죠? 5인 이상이면서 50인 미만의 도매하고 숙박 음식점업은 금방 알려드렸던 교육시간을 2분의 1로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직 출제된 적은 없지만요. 5인 이상 50인 미만의 도매업하고 숙박 음식점업은 요거의 반 시간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절반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안전보건관리차 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직무교육인데요. 자, 일단 직무교육 대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장님 그랬죠. 부장님, 공장장님, 그죠?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그죠? 자,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고요. 안전관리 전문기관 종사자는 대행기관 직원입니다. 그죠? 대행할래도 안전관리 대행이니까요. 받아야 됩니다. 보건관리자, 보건관리 전문기관 종사자, 대행기관 직원이고요. 재예방 전문 지도기관 종사자, 요거는 건설에서 안전관리 대행이에요. 건설 현장 안전대행이다 보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들어가는 게 누구냐면 성면조사기관 종사자, 성면양을 조사하는 성면조사기관 종사자 하고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까지가 직무교육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을 한번 외워볼게요. 일단 부장님 그랬잖아요. 그죠? 신규가 있고 보수가 있는데요. 부장님은 66 이렇게 외울게요. 신규 6시간, 보수 6시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제2예방기술 전문 지도기관 종사자, 대행기관 직원이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성면 종사자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대행기관 직원, 성면기관 직원. 그죠? 이렇게 34, 24 동일합니다. 34, 24 동일하죠. 그죠? 자, 근데 관리 담당자입니다.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는요, 신규가 없습니다. 보수만 8시간 이상 받아요. 왜냐면 안전보건관리 담당자가 되려면 안전관리자 자격증을 가지거나 보건관리자 자격증 가져야 됩니다. 요때 신규 교육 받잖아요. 그리고 자격증이 없다면 안전보건관리 담당자가 되기 위한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그 교육을 신규라고 봐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는 보수만 8시간입니다. 그죠? 그래서 부장님은 66, 그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대행기관, 성명까지는 34, 24. 담당자는 8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검사원 양성교육이 있어요. 앞에서 이제 우리 검사 있었죠. 안전검사, 그죠? 자, 요거는 28시간 받습니다. 검사원은 28, 그죠? 그래서 부장님은 66,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대행기관하고 성면은 34, 24, 담당자는 8, 검사원은 28 이렇게 해서 숫자 꼭 교육시간 암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번에 또 암기를 해야 되는 게 교육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일단 요거부터 볼게요. 자, 3번에 채용 시 교육 및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입니다. 일단 앞에서 했던 교육 시간 한번 생각할까요? 채용 시 교육은 일용직은 얼마? 1시간 이상. 그죠? 일용직을 제외하면 얼마 받았죠? 하루 종일, 첫날 하루 종일 8시간 이상 받았습니다. 그죠?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은요, 역시 일용직은 1시간 이상, 일용직을 제외하면 일용직의 2배죠. 2시간 이상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채용 시나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의 특징은 뭔가 한번 생각할게요. 자, 이분들의 특징은 적어두세요. 파란색으로요. 일을 처음 하는 분들이에요. 처음 하는 사람이에요. 자, 채용 시는 신규 채용되어서 일을 처음 하고요.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은 이 일을 하다가 다른 일을 맡았어요. 그래서 일을 처음 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일을 처음 하는 사람에게 어떤 교육을 해야 될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자, 취급하는 기계가 이렇게 위험합니다. 가르쳐 줘야죠. 그죠? 그 다음에 작업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순서 잘못되면 또 위험해지잖아요. 여기는 위험구역이니까 이까지만 움직이세요. 움직이는 동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앞에다가는 파란 색깔로 적으셔도 되고 빨간 걸로 요약해도 됩니다. 뭐다? 기계의 위험. 이 기계가 어디에 어떤 위험이 있다 하고요. 작업하는 순서가 틀리면 또 잘못되잖아요. 움직이는 동선이에요. 그죠? 그 중에서 제일 큰 건 이거죠. 취급하는 기계가 이렇게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기계기구의 위험성, 작업 순서, 동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기계도 위험하지만 취급하는 물질의 위험도 알려줘야죠. 물질의 위험이에요. 이렇게 취급하는 물질이 얼마만큼 위험하다 뒤에서 배우는데요. 요걸 적어 놓은 자료가 뭐냐면 물질안전 보건 자료입니다. 그래서 취급하는 기계 위험 알려주고 취급하는 물질의 위험도 알려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작업 전에 뭐하라? 그죠? 작업 전이에요.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작업하기 전에 이거를 반드시 점검해라. 이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작업이 끝나면 뭐하라? 작업 후인데요. 사실은 후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정리정돈하고 청소는 항상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작업하기 전에 뭐하고 작업하기 끝나고 뭐하라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그죠? 한 개 더 낳자면 사고가 났는데요. 사고시입니다. 구경만 하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안전보건관리 규정에도 보면 이상시 조치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사고시에 자, 불이 나면 긴급조치, 뭘로 부를 거라, 그죠? 어디로 대피하라, 이렇게 사고시 긴급조치가 들어갑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공통이 두 가지 있는데요. 이거는 모든 교육의 공통이에요. 그래서 공통은 법하고 일반관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람. 모든 근로자는 법을 지켜서 일해야 되고요. 일반적인 관리는 알아야 됩니다. 공통이다. 그죠? 그리고 산업보건. 일하면서 건강해야 되고요. 직업병 예방. 직업병을 예방하는 것도 근로자의 공통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공통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다 지우고요. 채용시 교육하고 작업 내용 변경시 교육은 어떤 사람이다? 예, 이 일을 처음 하는 사람이다. 처음 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일단 모든 근로자들이 알아야 되는 공통부터 생각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누구나 건강해야 되니까요.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공통은 두 가지 빼놓고 생각할게요. 이 일을 처음 하잖아요. 일단 취급하는 기계가 위험하다. 알려줘야죠. 기계 위험. 그 다음에 일하는 순서도 알려줘야죠. 움직이는 범위, 동선도 알려줍니다. 그죠? 그래서 기계기구의 위험성, 작업 순서, 동선에 관한 사항. 그죠?
두 번째, 취급하는 물질의 위험도 알려줘야죠. 그죠? 이 물질을 어떻게 위험하다, 어떤 보호구 착용하라, 물질 안전, 보건 자료에 관한 사항. 그죠? 이렇게 위험을 알렸다면 이제 순서대로입니다. 작업 전에는 뭐 하라, 알려주자. 그죠?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작업이 다 끝난 후에 뭐 하는지 알려주자.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그죠? 이렇게 정상시만 알려줘서 되는 게 아니고요. 행여나 사고 시에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줘야 된다. 그죠? 사고 발생 시 긴급 조치에 관한 사항까지가 처음 일어나는 채용시 교육이나 작업 내용 변경시 교육의 교육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되셨다면 이제 조금 올라갈게요. 이번에는 자, 근로자 정기 교육 보겠습니다. 이 근로자들은요, 이 현장에 지금 몇 년 동안 일합니다. 그죠?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교육받아요. 그렇다면 계속 받는 교육인데 어떤 내용을 늘 해야 될까? 그죠? 강조할 내용입니다. 강조할 내용. 늘 반복해서 교육해도 지나치지 않도록 강조해야 될 내용을 계속 교육한다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공통 두 가지 빼버려 볼게요. 네, 여기에서 공통. 첫 번째 공통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었죠. 두 번째는요,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요거 두 개는 공통으로 빼버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우리 근로자들이 늘 알아야 되는 기본은 뭐냐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유해 위험을 관리해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유해 위험을 내가 관리 안 하면 누가 관리를 하겠습니까? 내가 일하는 작업장인데요. 그죠? 그래서 근로자들이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건 유해 위험, 작업 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요렇게 유해 위험을 관리하니까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거죠. 산업 안전. 그죠? 일하면서 안전하고요. 사고 예방. 그죠? 그래서 유해 위험 관리를 해서 안전하고 사고 예방하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로자들은요. 그래서 사고를 안 내고 안전하면 되고 또 뭐 해야 되냐면 건강해야 돼요. 건강. 그죠? 그래서 건강 증진. 직업병이 아니라 일반 건강이죠. 그리고 직업병이 아닌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그죠? 그래서 건강, 질병 예방이에요. 질병을 예방해서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면 이제 근로자들이요, 사고도 안 내죠, 건강하죠. 이게 끝입니다. 안전교육의 목적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한 개 추가가 되었다면 이겁니다. 산재보상보험. 산재보상보험. 요게 없다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우리 근로자들이 산재보험료를 내면서 가입을 해놨는데요. 이 보상보험 제도를 모르다 보니까 산재보상을 제대로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자 정기교육에 추가된 게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다 지우고요.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근로자 정기교육은 늘 일하던 근로자에게 반복적으로 교육하는 겁니다. 그죠? 어떤 내용을 할까요? 강조할 것. 그렇다면 우리 근로자한테 강조해야 될 건 뭘까요? 안전이죠. 그죠? 안전하고 사고 예방해서 안전한가 하고요. 또 하나는 뭘까요? 건강한 거예요. 그죠? 요거 다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근로자들은 뭘 해야 된다? 첫 번째, 유해 위험 관리를 해야 돼요. 주변에 있는 유해하고 위험만 관리를 잘한다면 사고는 안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유해 위험 관리입니다. 유해 위험, 작업 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유해 위험을 관리하다 보니까 안전하게 된 거예요. 사고도 예방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이제는 사고가 안 나서 안전합니다. 자, 안전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건강도 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건강이에요. 직업병은 공통이니까요. 질병 예방해야 합니다. 그죠?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그죠? 그리고 네 번째, 산재보상 제도다 그랬죠? 산재보상
예, 제도. 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죠? 산재보험 넣잖아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이게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공통 두 가지 있었다, 그죠?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요거는 공통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네.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입니다. 우리 관리감독자는 어떤 특징이 있나 볼까요? 반장님들이세요. 자,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이기도 하죠. 내가 일도 하면서요, 관리자이기도 한 거예요. 관리감독자. 그죠? 그래서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이면서 관리자 역할까지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공통 두 가지 뺄게요.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자,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공통은 두 가지 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아까 근로자라 그랬잖아요. 근로자의 첫 번째가 뭐였죠? 주변의 유해 위험을 관리하자 그랬잖아요. 그죠? 내 주변의 유해 위험은 스스로 관리해야 돼요. 왜냐면 근로자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유해 위험, 작업 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요. 자, 이렇게 근로자들은 유해 위험만 관리해서 산업안전하고 사고 예방하면 됐다, 그죠? 근데 관리자잖아요. 관리자이기 때문에 작업 공정의 유해 위험과 사고만 예방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재해, 예방, 대책까지 생각해야 돼요. 대책을 생각하는 게 관리자잖아요. 그죠? 작업 공정의 유해 위험과 유해 위험 그대로 따라오고요. 재예방만 하면 되는 건 근로자인데요. 대책에 관한 사항, 재예방 대책까지 생각하니까 관리자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근로자다가 관리감독자가 되었거든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지 배워야 됩니다. 그죠? 관리감독자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관리감독자 역할 중에 제일 큰 게 안전한 작업 방법을 내가 알고 이거를 부하에게 지도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안전작업 방법, 일단 내가 배워서 요걸 내가 알아야 되고요. 요거를 부하에게 지도하는 게 관리감독자 역할입니다. 표준 안전 작업 방법 및 내가 배워야 되고요. 요거를 지도하는 요령에 관한 사항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것도 전체 다 지우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관리감독자는 반장님들이죠. 자, 일단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이기도 하면서 관리자 역할을 그죠? 겸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공통 두 가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두 개는 떼놓고 생각할게요. 자, 근로자의 첫 번째는 주변의 유해 위험을 관리하자 그랬죠. 그죠? 내 주변에 있는 유해 위험은 근로자들 스스로 관리를 해야 사고 예방합니다. 유해 위험, 작업 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요. 아까 근로자 정기 교육은 유해 위험을 관리해서 산업 안전하고 사고만 예방하면 됩니다. 그죠? 관리자기 때문에 뭐까지 생각하자? 예방 대책을 생각하자. 그랬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가 재해를 예방하는 대책이에요. 대책까지 생각하니까 관리 감독자다 그랬죠. 요 유해 위험 그대로 오세요. 작업 공정의 유해 위험과 재해 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그죠? 자, 내가 이제 근로자다가 관리감독자가 되었거든요. 내가 현장에서 어떠한 역할과 임무를 맡아야 되는지 교육받아야 된다라고 했죠. 그죠? 관리감독자 역할, 임무에 관한 사항. 그죠? 역할이 나온 김에요. 관리감독자의 역할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안전작업 방법을 익히는 거예요. 그죠? 요 안전 작업 방법을 나만 안전하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부하에게 지도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표준 안전 작업 방법 및 지도하는 요령에 관한 사항까지 하면은 관리 감독자 정기 안전 보건 교육의 교육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항상 요것도 공부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기출에 제일 많다고 채용시만 딱 끝내자 이렇게 공부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나와 있는 교육 내용, 그죠? 채용시하고 작업 내용 변경시는 교육 시간은 달랐지만 교육 내용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교육 내용을 완전히 암기해야 한 공부가 끝났다. 이렇게, 그죠? 반드시 연이어서 함께 공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주 출제되진 않아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교육 내용 및 시간 볼게요. 아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일용직 근로자 대상이었습니다. 시간 얼마였죠? 4시간입니다. 이상 아니다 그랬죠. 그죠? 4시간 받는데요. 자, 일단 공통이 있는데요. 모든 근로자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하고요. 안전이 중요하다는 의식이 필요하죠. 그죠? 안전의식 제고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1시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각각 작업에 따른 위험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작업별 위험 요인하고요. 안전하게 작업하는 방법입니다. 2시간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 사고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직업병 중요하잖아요. 건설 직종별 건강장애 위험 요인과 건강관리, 그죠? 어떤 게 건강에 위험한지 하고요. 건강관리하는 요령 1시간 받습니다. 자, 요거는 일단 암기하시기보다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법을 하고 안전의식 배우고 작업에 대한 위험 요인하고 안전하게 작업하는 방법, 건강 위험 요인과 건강관리 요령 이런 걸 공부하는구나. 총 4시간이구나. 요 정도 일단 필기에서는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면요. 요것도 자주는 안 나오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요건 이제 화학 파트에 가면 다시 나옵니다. 물질안전보건 자료에 관한 교육입니다. 요 물질안전보건 자료 MSDS는 이제 이 화학물질에 어떠한 위험성이 있다라는 걸 적어놓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물질이 어떤 물질이다.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또는 제품명이고요. 이 물질에 어떠한 위험이 있다입니다.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그죠? 자, 요러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요렇게 취급하고 요런 보호구를 착용하라 되겠죠, 그죠? 취급상 주의사항, 적절한 보호구 이렇게 알려줬지만 행여나 이상시입니다. 만약에 사고가 났다면 이렇게 하라. 응급조치 요령, 사고시 대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한 개 더 넣자면 이제 물질안전보건 자료나 경고 표지를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이거 아무리 현장에 이렇게 부착해 놨지만 경고 표지를 근로자가 모르고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물질안전보건 자료나 경고 표지 이해하는 방법이 추가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별교육인데요. 특별교육 교육 시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일용직은 몇 시간 받았습니까? 자, 채용시 교육이 1시간이었는데 1시간에 2배, 2시간 이상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일용직을 제외하면 첫날 하루 종일 8시간이 채용시 교육이었거든요. 2배 16시간 이상 받는데요. 단 타워 크레인, 신호 업무 종사하시는 분들은 8시간 이상 받았죠. 자, 근데 특별교육의 내용을 다 암기를 하려니까요. 물론 이게 시험에 나오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근데 총 특별교육의 종류가 너무 많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다 암기한다는 건 물론 하실 수 있다면 하지 마십시오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그죠? 30가지가 넘습니다. 39가지인가요? 현재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요거를 다 5가지씩 암기한다라는 건 사실은 불가능하다 보고요. 필기에는 4가지를 내놓고 다음 중 특별교육 대상을 골라라, 아닌 것을 골라라 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39가지 작업을 다 암기하는 것도 너무 힘들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출제가 된 거는 파란색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공부하실 때요. 파란색으로 표기된 작업이 어떤 작업인가 일단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성면 해체 작업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요게 최근 들어 추가되었죠, 그죠? 그래서 타워 크레인 사용하는 작업 시 신호 업무를 하는 작업, 그죠? 요게 추가가 되었고요. 총 40가지네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성면 해체 작업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 밀폐 공간에서 하는 작업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앞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밑에서부터 보면 게이지 압력을 제곱센티미터당 1kg 그죠?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 용기 설치나 취급 작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타워 크레인 그죠? 설치 작업. 최근 들어 타워 크레인 사고가 자꾸 많아서 이 부분 강화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예, 비계 조립 해체 또는 변경 작업, 거푸집 동발일 조립 해체 작업이고요.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필기에 자주 나오는 건 요겁니다. 전압이 몇 볼트인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5V입니다. 이상인 정전 및 활선 작업 60V 나오면 아니죠. 그죠? 75V다. 요거 체크하겠습니다. 다음 앞으로 넘어갈게요. 물론 체크 안 된 것 중에도 나왔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목재 가공용 기계죠. 몇 대? 5대 이상 보유한 작업. 운반용 등 하역 기계도 5대죠. 그죠? 여기 목재 가공용 기계도 몇 대다 요거 나왔거든요. 그래서 프레스도 5대 이상. 예, 이런 거 5대 이상 보유한 게 특별 작업에 해당됐고요. 자, 그 다음에, 그죠? 여기는 특별한 게 없나요? 네, 없네요. 자, 예, 그 다음에, 네. 여기도 별로 없고, 화학물질 쪽이네요. 그죠? 앞으로 넘어가서, 네, 보겠습니다. 네. 여기 특히나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 용당, 가열 작업 이런 거 위주로 필기와 실기에 출제가 되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 5가지를 다 암기할 수는 없는데요. 특별 작업에 네, 공통적으로 잘 들어가는 작업, 교육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를 꺼내놓고 실기에 잘 나오는 내용을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특히나 우리 실기에 가면은 특별교육에서 좀 출제가 된 게 뭐냐면 밀폐공간 작업이 좀 잘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밀폐공간 작업 보면서요. 자, 요거 공통 내용을 기억하는 방법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특별교육은 누구를 때 어떤 작업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특별교육. 예, 어떤 작업인가 하면요. 위험 작업이에요. 그죠? 그래서 위험 작업 종사자 대상입니다. 법에서 정해놓은 위험 작업할 때 받는 게 특별교육이에요. 그죠? 그래서 특별히 위험하다 보니까 자꾸만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요. 안전하게 작업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안전 작업 방법 또는 순서에 관한 사항 이게 공통적으로 잘 들어갑니다. 자, 밀폐공간 작업에서는 밀폐공간 작업의 안전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들어가 있죠. 그죠? 두 번째는요. 특별히 위험하다 보니까 자꾸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자, 근로자들끼리 응급처치 할 수 있어야 사람이 다치고 많이 다치고 사망하는 거 줄이겠죠. 그래서 사고 시 응급처치. 만약에 대피가 필요하다면 대피, 요령 이런 게 공통적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밀폐공간 작업에도 보니까 사고 시 응급처치 및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특별히 위험하다 보니까요. 자,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 보호구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보호구 있죠. 방독 마스크 또는 송기 마스크, 산소가 부족해서 지식합니다. 절연용 보호구, 전기에서 예, 감전됩니다. 또는 안전대, 잘못하면 추락해서 사망할 수 있어요. 이렇게 특별히 좀 중요한 보호구가 필요한 작업에는 보호구 착용 및 사용 방법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특별교육의 공통 내용으로 잘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작업에 대한 특별교육 내용을 적으시오 했다. 그죠? 실기에서 절대로 칸을 비우시면 안 됩니다. 자, 하나도 모른다면 이거라도 적어놓고 나오시면 부분 점수 1, 2점이라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을 보면요. 첫 번째가 밀폐공간 작업의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자꾸 사고가 나니까요. 사고 시 응급처치 및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우리 밀폐공간은 송기 마스크, 질식이 우려되니까요. 이렇게 중요한 보호구가 있을 때는 보호구 착용 및 사용 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이
요 작업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밀폐 공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산소 농도 측정. 그죠? 그리고 작업 환경이 지금 적합한가 판단하는 거죠. 작업 환경에 관한 사항이다. 이렇게 구성이 된다 보시면 되고요.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들은 자주 이런 건 저거라고 잘 안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전부 다가 여기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공통 내용이 이런 게 많다 정도 알고요. 자, 특별교육은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번 장의 교육에 관한 내용, 그죠? 뒤에 참고의 내용들은 지금은 현재는 이제 보실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행여나 업무에서 필요하시다면 참고하시라고 법적인 교육의 내용들 요거 넣어놨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번 시간 내용은 별표 3개가 대부분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이런 내용들이 100%는 아니지만요. 핵심 단어 위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어야 실기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자신감 생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도 정리 잘 하시고 넘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